3월 13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랠리를 멈추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큰 재료가 없는 가운데 중국 무역 적자와 미국 재정 적자 확대가 증시에 부담이 됐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0.29%, 0.02% 올랐고 나스닥 지수만 0.16% 하락했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유럽 증시가 소폭 상승세로 돌아서며 장을 마쳤습니다. 전반적인 재료 공백 속에 중국 수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이 발목을 잡았는데요. 장 막판 반등에 성공하며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에 따른 시장 교란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융위는 또 증권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해외 투자가 15곳과 함께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와 모건 스탠리를 상대로 국제 소송을 내 파장이 예상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험이 명확한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투자를 유도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반밤 글로벌 증시는 큰 재료가 없는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과 또 미국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공개를 앞두고 관망하는 분위기가 강했는데요. 일단 큰 이벤트를 앞두고 쉬어가자는 거겠죠. 어제 국내 증시도 3거래일 만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간 것이 하락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풀이가 되는데요. 삼성전자도 전일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채 마감했었죠. 자, 어제장 마감 상황 정리하고 오늘 어떤 전략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지만 개장한 지 1분도 못 돼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부담스러웠는데요. 어제 코스피는 대부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경기 방어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0.7% 넘게 하락하면서 2002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사흘 만에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530선 중반의 장을 마쳤었죠. 코스닥 개장 중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한 업종이 더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의 강세를 보이면서 6원 40전 오르며 1124원에 마쳤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0.4% 내렸고 그리고 중국 증시가 0.1%, 대만 가권 지수는 더 많이 밀렸죠. 1%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 사감도 정리해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컸기 때문인데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만 빨간불이 들어왔고 나스닥 지수는 0.16%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아시아,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성공 전략 세워보는 마켓앤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개미대장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예, 어제 국내 증시 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2,000선은 지켜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었어요. 어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번 장 일단 어제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이제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선두군으로 이제 빠지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일단 장 자체 조금 쉬어가는 데는 의견이 없고요. 어쨌든 간 장 자체가 어제 11위평 지지 여부를 제가 어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했는데
11 이평의 지지를 함으로써 주가는 뭐 하방 경직은 조금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장 자체가 뭐 참 힘들어요. 힘드는데 사실 우리가 뭐 급락하는 장세에서는 누구나 다 급락하니까 걱정이 없지만 이 횡보하는 장세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은 돈을 먹으면서 우리는 계속 고생을 한다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문제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테마주 수많은 그 증권 방송에서 테마주를 여러분에게 이제 대선 테마 떠들으면서 여러분을 대선 테마 특히 하락에 이제 가장 주도해선 대선 테마주가 이제 개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고통스러움을 겪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거래량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거래량 자체가 아직까지 바닥치는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래가 특히 여기 이제 가장 문제된 게 21일평 거래량인데요. 21일평 거래량이 5일평하고 거래량이 골든크로스 날 때까지는 주가는 계속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동평균 위에 이평 자체가 이제 꼬였죠. 꼬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꼬임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이제 힘을 이제 상방 이탈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 오늘부터 이제 5일이평이 오늘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11일평이 이제 분기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21일평 자체가 계속 이제 지금 주가하고 수렴인 상태인데, 주가가 제가 볼 때 오늘 뭐 크게 빠지고 그런 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가 이제 한 주가가 좀 빠진데 어제 좀 큰 충격이 컸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한 3일 정도 뜨니까 온 동네 뻐꾸기 전문가들이 주가가 상승한다고 했는데 주가가 어제 상승을 바로 반납해버리니까 굉장히 충격이 클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예견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크게 동요 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이제 장이 시작하는데 고경의 특징이 20조를 계속 못 넣고 있습니다. 고경의 특징도 각 증권사마다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20억을 올리려고 하는데 계속 이제 20억 못 오르니까 발표 자체를 2, 3일 늦춰서 발표하는 그런 경향인데 지금 키움증권도 3월 8일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경의 특검이 20조를 못 넘는 상황이다. 그러다가 원화 강세를 그 누구도 떠들지 않습니다. 원화 강세가 지금 심각한 거거든요. 1124원 같으면 아마 언론에서 원화 강세에 대해서 분명히 기업의 비명 소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주도 해안, 구릉비 해안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이 원화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부분도 대언론, 특히 조중동을 비롯한 이런 언론들도 그렇고 한겨레라든지 경향신문, 한국일보 이런 신문들이 원화의 중소기업이 어려운 부분도 좀 다뤄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이 5조를 계속 넘고 있습니다. 신용가 5조 넘었다는 것은 고경의 특검이 줄어들면서 신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신용 많은 종목, 특히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은 둔탁한 모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이제 일본 증시하고 상해 증시가 플러스를 냈다가 마이너스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들이 다 지금 조금 무거운 경향이 있거든요. 거기다 유가가 지금 106불인데 실제로 지금 120, 30불 심각한 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유가가 이제 계속 상승할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가장 큰 게 이란이죠. 이란이 유럽의 수출을 봉쇄함으로써 유가를 사주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 돈 주고도 못 사는 그런 경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면서 제가 유아주를 여러분에게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유아주를 손대신 분은 그 사이 청송촌놈 말과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 빼고는 유아주 사가지고 거의 코피를 터지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주는 당분간 만지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등 후에 추가적으로 또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요. 이동평균선으로 보면 장 자체가 분명히 지금 이평이 5일, 10일, 20일 이평이 지금 데드크로스 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보통 이런 데드크로스 나가지고 완벽한 지지는 5일 이평이 60일 이평을 한번 다였다 가는 게 제일 좋은 모양을 보이는데 일단 60일 이평 다일 때까지 아니면 캔들이 다일 때까지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무거워지고 더 둔탁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2012년은 1등 주식 사자, 두 번째 주가 사자 공부하자 일목균형표, 세 번째는 선물을 배우자. 주가가 상승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하락할 때는 하락해서 먹을 수 있는 거는 주식은 대책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일목균형표를 꼭 배우고 선물을 꼭 배워라 하는데 여러분 꼭 배우셔야 된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으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2포인트의 주가가 올 것이다 하고 했는데 어제 2002포인트 지지에서 주가가 끝이 났습니다. 이거는 이동평균선으로서는 도저히 이야기가 안 되고요. 일목균형표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목균형표인데 일단 선행스팬원이 횡보를 합니다. 선행스팬원이 상승하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선행스팬원이 하락하면 주가가 하는데 일단 선행스팬원이 횡보함으로써 제가 볼 땐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은 크게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부터는 선행스팬원이 상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이후에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선행스팬원이 하락하면 주가는 무조건 100% 하락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를 봐도 선행스팬원이 상승하는 타임에 주가는 상승하고 선행스팬원이 꺾이는 타임에 주가는 하락을 분명히 한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선행스팬원이 내일 전환선의 하락으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오늘 종가부터 오늘 종가 강력하지 않으면 내일 종가 오늘 종가나 내일부터는 주식은 서서히 조금 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26일 기준선도 지금은 계속 둔탁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준선이 양보다 음인데요. 주가가 큰 폭의 하락과 상승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가는 계속 박스권을 보일 수 있으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950 전후까지는 주가는 분명히 한번 온다는 데에서는 의의가 분명히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2000포인트 넘을 때 온 동네 뻐꾸기들이 2100, 2200 간다 할 때 저는 분명히 여기서 수익률을 말하다 매주 수요일날 12시 하는 프로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식은 많이 떠봐야 2050포인트까지 뜬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장 자체는요, 상승폭에 지금 정확히 25% 조정받는 자리에서 브레이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25%에서 반등하면 주가는 지금 레벨업의 상승의 하락에 한번 되돌림의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 장 자체는 주가의 상승에 38% 빠지는 장세, 특히 38%는 1950까지는 주식은 분명히 저는 하락한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30% 아니면 1등주에 물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삼성전자가 120만 원대에는 분명히 조금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된다. 삼성전자는 완벽한 국민을 사기치는 작전주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매 내역을 꼭 한번 조사할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안철수 연구소를 6만 원대까지 올 것이라고 했는데요. 진짜 6만 원까지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성전자도 분명히 지금은 깨끗하지 못하는 손들이 오고 있고 지금 안철수 연구소가 오늘 6만 원대까지 지금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는 조금 쉬어가는 자리가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선물 시작이 아직 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 어제 볼륨저 밴드를 보시면 21일평 이탈하는 모양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오늘 21일평이 복귀를 하지 못하면 특히 이미 흑산병이 하나가 나왔고 2개 나왔고 흑산병이 만약에 3개가 나온다면 이 흑산병의 기준은 볼륨저 밴드 상단에서 중단, 중단에서 하단, 중단에서 하단 이렇게 3번 겪으면 흑산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이제 트릭스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죠. 트릭스 전부 많은 분들이 깜놀했다고 하는데 깜놀은 줄임말, 깜짝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트릭스는 지난주 수요일날 방송인데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트릭스를 꼭 보시고요. 트릭스가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데드크로스에서 트릭스 선이 영선까지 올 때까지 주가가 계속 약세를 보일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 3일 정도 약세. 제가 그래서 어제 주 초반 약세, 주 중반 보합이나 강세를 보일 것이다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여러분 거의 즐기는 장세를 거의 즐기면서 보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일목균형표나 거래량 지표, 트릭스로 봐도 주가가 당분간 좀 횡보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대표님, 그런데 이제 오늘 15일이면 한미 FTA가 공식적으로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이미 종목에는 미 선 반영된 종목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가 있는데 그럼에도 좀 숨어있는 수혜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한번 종목별로 한번 다뤄보는 건 어떨까요? 예, FTA 수혜주 이제 오늘부터 FTA가 발효됩니다. 뭐 FTA가 누구가 했든지 모르겠고요. 일단 우리 국민으로 봐서 물론 독소 조항이 있다고 저는 뭐 법률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FTA 어제 이제 그 한명숙 대표가 이야기했죠. 어제 이제 노무현 정권에 너무 조급했다. 이런데 뭐 조급해도 일단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한명숙 총리가 어제 이제 관훈 클럽입니까? 거기서 하시길래 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좀 조급했다. 자기의 잘못을 과오를 인정하는 그런 분, 참 어제 보기 좋은 그런 모양인데요. 일단은 참 그 자기가 나쁘든지 좋든지 일단 한번 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 질러놓고 밖에서 콩나라 팜나라는 행명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FTI 뭐 자동차 주식들 어제 강세를 보였죠. 제가 이제 자동차 주식들을 계속 씹어는 이유가 우리 개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관리를 안 하니까 이제 계속 네. 제가 자동차주를 씹었습니다. 자,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뭐 여러분 미국 가보시면 알지만 요즘 그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미모가 출중하고 지덕체를 기하면 탤런트들이 뭐 미국 교포하고 결혼한다 하면은 굉장히 큰 그 메리트를 느끼는데 요즘 교포하고 결혼하면 거의 거지다. 교포들이요. 아무리 응간한 사람이 강남 아파트 못 삽니다. 교포들이 아주 가난해요. 식당이 나오고 세탁소가 나오고 채소방이 납니다. 굉장히 가난한 교포들이 많습니다. 물론 부자가 굉장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결론은 뭐냐면 미국 이런 나라가 제가 볼 때는 말만 선진국이지 정확히 이제 미국이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그 뻥치는 그 나라 3대 국가가 있습니다. 뭐 한 개는 우리나라에 있고요. 우리나라 저 북쪽에 있고 두 번째 뻥치는 게 미국이 아닌가. 뻥나라죠. 미뻥나라. 미국이 뻥치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제가 볼 때 뻥을 제일 많이 치는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저 위에 북극곰이라는 러시아가 뻥제가 러시아 여러분 갈배예요. 러시아 아주 가난합니다. 예. 러시아로 유학 가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머리가 전응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거 뻥제고 사뻥이 이태리입니다. 이태리 진짜 걸배예요. 이태리 대사 보든지 말든지 이태리도 아주 걸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이 FTA 한다 해도 미국이 과연 우리나라에게 혜택이 크게 많이 있지 않나. 제가 볼 때는 FTA 독소조항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FTA 미국의 자체 소비 자체가 제가 볼 때 우리나라처럼 뭐 냉장고를 뭐 7, 8년 만에 바꾸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자동차주가 어제 그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FTA에 저는 기대하는 분이 많은데 이미 반영 다 됐고 제가 볼 때는 FTA는 큰 재미 없을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글로벌 경제에서 FTA를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FTA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물론 독소조항 때문에 그렇죠. FTA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다 이럽니다. 우리가 이제 어릴 때만 해도 대원군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여기있지만 요즘 대원군 존경하는 분 있습니까? 대원군은 내가 볼 때는 치매 좀 걸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FTA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독소조항 같은 거 제거하고 우리가 손절되는 손절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자체를 FTA를 없앤다 하는 것은 아주 전능하고 그런 사람이 뭐 내가 볼 때 국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러면 그 구석기 제도로 가서 농사 짓고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농사 안 짓고 해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 국회의원은 제가 볼 때 명예직을 하고 절대 임금을 안 줘야 된다. 특히 백수 국회의원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백수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백수를 위해서 한 명을 32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국회의원은 제가 볼 때는 명예직으로서 전혀 급여를 안 주고 제가 볼 때는 막 또 급여를 준다면 한 차비 정도 한 99만 원 정도 안 그러면 88세대니까 88만 원 정도 주면서 국회의원 해락하면 아무도 안 할 거다 이거예요. 국회의원 전부 비행기도 기차도 전부 특권을 누리니까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데 또 국회의원 맛보면은 끝까지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저질 중에 제일 저질이 국회의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FTA는 이미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FTA 자체가 그래서 FTA가 반영되지 않고 특히 우리가 말하듯이 뭐 싼 물건을 사가 팔면은 그냥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반덤핑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싸게 팔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TA는 이미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 중에 굳이 이제 FTA를
해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부품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품 종목들이 한번 보시고요. 최근에 이제 부품 종목 제가 장비 부품 4인방 중에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시세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삼성전기라든지 제가 장비 부품 4인방 삼성전기 그다음에 삼성테크윈의 시세 많이 냈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다시 LG노텍 LS 산전 이런 그 장비 부품 4인방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닥인데 이미 주가가 50% 수익 났습니다. 제가 볼 땐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부품 생각되고요. 미국도 이제 장비 부품 4인방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서 바로 수출하는 것보다 멕시코에서 조립하니까 해가지고 판매하거나 미국 현지도 이제 임금비가 크게 높진 않거든요. 미국 이제 근로자들 임금이 단순 임금비는 우리나라보다 크게 많이 높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 현대자동차 임금비가 노조들이 물론 데모를 하고 계시지만 크게 뭐 현대차 비해서 미국의 자동차 그 기업들이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 현대자동차 보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이런 것보다는 장비 부품 쪽으로 더욱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이제 미국 시장이 건설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건설 쪽으로도 우리나라가 주 메이저는 되지 않지만 건설 쪽에 이제 되고요. 건설 업체들이 뭐 중리산업계도 메이저 건설들이 작년에 사상 최고의 실적을 보이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건설 업체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업체들이 미국 쪽에 진출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생각보다 FTA는 우리 장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들어서 이제 계속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뭐 제가 요즘 테마주 추천하는 사람들 욕을 좀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 자기 사사이고 뭐고 떠드는 것 같은데 사상 떠들면 뭐합니까? 개미들 통 물미기면 안 되죠. 안철수 연구소가 이게 뭡니까? 이게 16만 7천에서 오늘 정확히 안철수 연구소가 6만 원대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팔지 마십시오. 201일 평에서 저항받으면 주가는 반등하니까 안철수 연구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은 절대 팔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 연구소 6만 원대 오면 뭐 괜찮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갖고 요즘 하루에 전화 100통 이상 오는데 안철수 연구소 갖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대로 부담하시고 그 대신 누구도 정치인들은 믿지 마라. 다 사기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수 시뮬레이션 메이터 보면요. 한국단자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풍산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한국단자 풍산 매수 들어왔고요. 주봉으로서는 그때 한국단자명 들어왔고요. 아메로패시픽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건투하시고요. 여러분 참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장고장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잡주하면 잡주애가 자기 장고장을 분실했다거나 혹시 우리 아들이나 자녀들이 내 컴퓨터를 봤다면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삼성전자나 우량주 사가지고 물리는 현명함.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나눠할 때 분명히 인류로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인류입니다. 인류 주식을 만져야 인류지. 여러분 인류로 나는 부모님을 생각하셔서 인류 만지는 1등 방송을 보고 인류 주식을 마치는 현명한 센 시청자 여러분 되셨으면 한다 하는 게고요. 잡놈들만 듣지 마십시오. 시중 방송 다 잡방송이니까 센 방송만 보시고 미모가 출중하고 지덕체를 겸비한 박미라 앵커님과 대박 타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예, 오늘도 독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 한미 FTA 수혜주로는 좀 부품주 정도만 꼽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센플러스. 네, 이번 시간에는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중소형주 찾아보는 시간이죠. 샘플러스 라인업 시작할 텐데요. 먼저 김형근 전문위원부터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시간 관심 종목부터 AS 해주시죠. 예, 전일 소개해드렸던 삼원강제라는 종목, 장중에 이제 한 2% 정도 이러한 네.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장후반으로 가면서 전반적인 좀 조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다 조정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같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어제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음봉을 좀 맞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 봤을 때 뭐 매도세가 많이 출회가 된다든가 이러한 상황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15일날 FTA 발효를 앞두고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의 모멘텀은 좀 남아있다. 상승의 그런 기회가 아직까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자동차 부품주들은 좋은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해드린 그러한 전략대로 대응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원 강제 좀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새로운 관심 종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다원시스라는 종목인데요. 좀 여러분들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이제 핵융합 그러한 전원 공급 장치를 하는 국내 유일의 업체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이제 어떤 그 석탄, 석유 이런 자원의 유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 좀 발전에서 사실 이제 유연탄과 같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화력 및 LNG 복합 화력가 발전소 비중이 현재 55%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비중 한 30% 정도가 원자력 발전 쪽이고요. 그리고 현재 뭐 지력이라든가 태양광, 풍력, 수력 이러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한 3~4% 정도에 좀 지나지 않는 그러한 비중입니다. 사실상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가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풍력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재 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낮은 그런 발전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기후라는 그런 기상 여건이라는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단점으로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효율성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러한 분야는 좀 보조 에너지 정도의 그런 차원에 좀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저는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원자력이라든가 핵융합 발전 이런 쪽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핵융합 부분에 있어서 핵융합 발전 부분이 상당히 좀 고효율성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원의 이제 무한성 부분과 대체 반대되는 자원의 이제 그런 그 필요한 그 자원 부분이 유한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 공해도 상당히 적은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이 부분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현재 지금 한국형 핵융합 실험로 아직까지도 근데 이러한 부분이 좀 그 상용화되지 못한 이유는 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중성자를 차단하는 문제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또 건설 핵융합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그러한 상당한 5조 원 이상이라는 그러한 그 대규모의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는 연구 단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향후에 한 20년 정도 된다면 상용화되는 그러한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K-스타 한국형 핵융합 실험로죠. 그것과 이터 국제 열 핵융합 실험로 이러한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바로 독점적으로 전원 장치를 공급하고 있는 이 다원시스라는 종목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제 3월 27일 날 서울 안보 정상회의라는 그러한 또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이 돼서도 한번 주가에 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200원에서 7,300원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8,500원 손절가는 6,8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원시스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추천하신 종목이었죠. 코오롱 플라스틱 흐름이 좀 좋았더라고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제가 코오롱 플라스틱을 매수가 한 7,500원 구간에서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네. 어제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매수가 이하 그 저가 매수 구간을 충분히 주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상장된 지 1년 만에 공모가를 다시 재차 돌파를 하면서 이제서야 공모가 그 4,300원 이후에 7,600원 선까지 보여주었던 이런 저항 구간을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들의 꾸준한 러브콜에 이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전망이 일단은 보여주었기 때문에 현재 그 목표가까지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만한 그런 위치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면서 목표가 8,100원까지 일단은 보유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또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오늘 가지고 나온 관심 종목은 IM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제가 이전에도 그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요. 그때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좀 양날의 검이기는 하지만 기술적 패턴으로 또 밴드권 또 쌍바닥에 대한 이런 모습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결국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쌍거리 매수가 유비되었다는 점을 보았을 때는 앞으로도 또 추가 상승도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다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IM은 그 DVD, 원래 블루레이용 광픽업을 그 전문으로 하는 그 업체였습니다. 또 글로벌 1위 지위에 있어서 안정적인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최근 주가의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그 피코 프로젝터 적용 그 IT 기기 수혜로 신규 매출 증가가 되는 부분과 또 안정적인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앞서 봐야 되는 것이 이번에 광픽업 전문 업체에서 신규 제품인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용을 그 양산을 시작을 하면서 스마트 광학 솔루션 업체로 변화를 하는 모습인데요. 시장성 성장성에 맞추어진 신규 사업도 계속해서 또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좀 불이 붙어진 자리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 구간에 있는 이런 매물 저항이 두텁지 않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대한 이런 돌발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추가 상승도 지속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강한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현재 고점에 대한 이런 부담감은 좀 있겠지만요. 일단 밸류에이션 대비로 본다면 그렇게 고평가되어진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매수가 한 8,400원부터 한 8,450원 사이에서는 한번 가볍게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 9,1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매수가 대비로 좀 짧게 잡아서 한 8,050원 선으로 좀 한번 손절 구간을 한번 잡고 한번 접근해 보시라는 전략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IM 대응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나온 증권사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개장 한 30여 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증권사에서 어떤 리포트가 나왔을지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으로 가서 이경민 책임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리포트 주제가 펀더멘탈 변화에 대비할 때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전일 코스피는 그리스에 대한 제한적 디폴트 선언 그리고 국채 교환이 사실상 CDS를 지급해야 된다는 판정이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는데요. 중요한 부분들은 중국의 산업생산, 소매 판매 지표 부진에 이어서 23년 만에 월간 최대 규모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자극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등락 과정은 실제 펀더멘털 모멘텀이 약화되기 때문이 아니라 펀더멘털 모멘텀에 대한 기대치와 현실 간의 눈높이 조정 과정 속에 나타나는 불안정한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글로벌 주요국들의 경기 모멘텀은 좀 더 단단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경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 경기선행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용지표도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세가 뚜렷한데요. 풀타임 취업자 수가 8개월 연속 개선세를 보였고 2월에는 56만 3천 명이나 증가하면서 고정적인 수입 이 있는 노동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 소득 증가 그리고 소비 모멘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에 발표될 수 있는 미국 경제 지표들이 전월 대비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기 선순환 고리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로존 경기 전망도 ZEW 유로존 경기 성장 예상 지수를 보면은 좀 가파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에 대한 경기 전망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 경기 역시 향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지표가 좀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중국의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인플레이션의 안정세와 함께 정부의 경기 부양책 의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주 중국 전인대의 폐막을 전후로 중국 내 소비 촉진 그리고 내수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기대되고 있어 이런 대기 수요가 향후 실수요로 전환되며 경기 모멘텀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2개월 연속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
성취가 개선세를 보인 데 이어 최근 이익 모멘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주목하실 부분은 그동안 매도 일변도 흐름을 보였던 국내 기관의 매매 패턴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기 이익 모멘텀의 저점을 기록했던 2월 말 이후 좀 턴어라운드하는 그러니까 국내 기관 매매 패턴도 매수 우위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국내 경기 모멘텀이 턴어라운드 기대감 속에 마지막 부담으로 남아있던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이에 대비하는 전략이 좀 전략적인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관이 최근 실적 모멘텀이 확보되거나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차별적인 매수를 보이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진짜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차별적인 실적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운송, IT, 음식료, 담배, 에너지, 그리고 은행, 상업 서비스 등 이런 업종들에 좀 우선적으로 집중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업종 대부분이 경기 회복, 그러니까 미국 경기 회복과 중국 정책 모멘텀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업종들로 당분간 펀더멘털 지표의 눈높이 조정 과정을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 지표가 개선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라는 리포트 내용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리포트 내용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대박 전략 시간입니다. 라이즌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장부터 좀 마감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좀 잘 가다가 많이 꺾였습니다. 사흘 만에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요? 네. 일단 어제 시장 상당히 좀 수급 공백이 생겼습니다. 일단 외국인도 매도를 했고 기관들도 좀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장을 받쳤던 두 주체가 모두 좀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은 상당히 좀 충격을 좀 받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충격을 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큰 폭의 급락이 아니고요. 일단은 좀 제한적으로 한 0.8% 정도 좀 하락을 했는데 일단 아무래도 종목별로 좀 시비가 좀 엇갈리는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한 1,500억 정도 좀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일단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 기아차, 삼성엔지니어링, 하나금융주주, 삼성화재 같은 종목들을 일단은 매수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건설업종에 대해서 일단 매수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도 매수가 좀 지속이 되고 있죠.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는 1,500억 정도 시장에서 1,500억 정도 매도를 좀 보였기 때문에 매수 규모가 좀 크진 않았지만은 자동차 업종과 건설 업종에 대해서 매수가 보여주고 있다는 걸 일단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보자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제일모직, LG전자, NHN, 한국타이어 같은 종목들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반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요 며칠간 올라와서 지금 10만 원에 대한 안착이 좀 이루어졌는데 이런 흐름이 좀 지속이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모직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아무래도 기관의 영향력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국타이어도 모처럼 만에 좀 반응이 좀 크게 나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은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한 1,3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죠. 어제 하루 만에 한 1,500억 정도 시장 전체에 매도 나온 것을 봤을 때 대부분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에 매도가 좀 쏠려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LG전자, KB금융, LG화학,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 일단은 매도를 좀 보였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매수를 많이 했던 특히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도 매도가 좀 나오긴 했지만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화학 업종이 지금 지금 추세 전환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논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호남석유, LG화학, 현대제철, 두산중공업, 고려아연,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금 화학이라든지 철강 업종에 대해서 매도가 좀 집중된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우려감이 아무래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서 상품값의 반등이 예상과는 다르게 좀 빠른 시일 내에 나와준다라면은 이들 그러니까 기관에 이태했던 자금이 빠르고 회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자. 근데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
화학업종도 그렇고 철강업종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엔화 약세 아무래도 피해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군이겠죠. 우리나라 지금 산업 구조상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게 일본 기업들과 경쟁을 상당히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엔화 약세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 지금 좀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지속해서 지금 엔화 그러니까 환율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안철수 연구소, 제닉, 다음, 넥스콘테크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를 했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이나 제닉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모처럼 만에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순매수가 유입됐다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바이오 테마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셀트리온, 제닉, 테라세미콘, 태광, 다음 같은 종목. 제닉도 그렇고 지금 셀트리온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들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추세적으로 입방을 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태광 역시 마찬가지겠죠. 태광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일단은 시세를 좀 끌고 가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종목이 좀 공통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전략 세워볼 텐데요. 다른 전문가분들께서는 지수의 추가 조정 좀 불가피하다라고 미리 언급을 하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지난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대형주 강세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오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프로그램과 외국인의 방향성이 일치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의 수급이 국내에 다시 그러니까 유입이 돼야만 일단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신흥국도 대부분 뭐 일본을 제외한 지금 아시아 국가는 뭐 일본을 제외한 대만이나 우리나라나 그러니까 이러한 국가들이 일단은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전일 뉴욕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다우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폭의 급등락이 없이 일단은 좀 마감이 됐고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에서 뭐 대만이나 우리나라 큰 폭의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좀 크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그런 만큼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은 개별적인 움직임이 좀 더 강하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증시가 아직까지 조정 무드를 좀 보이기보다는 우리나라만의 수급 문제로서 좀 하락한 측면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좀 살아있다라면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만한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 국내 시장에서 아무래도 지금 기관의 지금 매물 부담이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외국인 같은 경우야 뭐 삼성전자만 집중 매도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화학업종, 철강업종을 위주로 일단은 중국 관련주 해가지고 피해를 받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언급드렸지만은 엔화 약세에 따른 피해주겠죠. 그러니까 그들 업종에 대해서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고 투신의 매도 어제만 해도 한 1,200억 정도 지금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신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 이하권에서는 매수 기조를 좀 어느 정도 좀 나타내고요. 근데 그 매수가 강한 매수 기조는 아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2,000포인트 이상권에서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도 아직까지는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 기관의 매물 소화는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환율 부분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지금 N달러, 그러니까 N1 환율이겠죠. N1 환율인데 지금 보시면은 고점이 1,550원.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은 1,365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화 100엔을 바꿀 때 우리나라 돈을 드리는 게 이전에는 1,550원을 줬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1,360원만 주면 100엔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만큼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봐서 수출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력에서 좀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현재 뭐 철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학, 자동차, IT에서 지금 아무래도 경쟁력 약화로 좀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 업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지금 엔화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일 경우에는 당분간 상대적으로 일본 증시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약해질 가능성은 좀 높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의 귀환이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뭐 추세적인 반등을 보이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1월 달도 그렇고 작년도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만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시장에 쏟아부은 돈이 10조 원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빠져나가서 한 9조 원가량은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외국인의 자금이 상당히 지금 절실할 그런 때인데,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매도가 한 1,400억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빨리 복귀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단기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기관에 의해서 아니 프로그램에 의해서 좀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의 큰 폭의 매수가 없다라면은 추세적인 반등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걸 좀 확인하시면서 외국인이 매수해주지 않는 시장은 아무래도 좀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좀 단기적인 대응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좀 전에 언급드렸던 2,000포인트 이하권에서는 기관의 저가 매수가 유입될 경우에는 일단은 기관의 저가 매수가 유입될 경우 같이 저가 매수에 좀 동참하는 흐름을 좀 보이는 게 투자 전략상 좀 맞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추세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이어서 오늘 일단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들고 오셨다면 어떤 종목입니까? 네, 지난번에는 뭐 삼성 SDI나 뭐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을 언급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IT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저는 종목을 볼 때 가장 중시하는 거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장 우선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이 국내는 이제 95%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레이저 마킹 장비,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아몰레드도 그렇고 뭐 태양 전지 쪽에도 그렇고 레이저 공정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장비 시장 국내 95%를 좀 차지하는 상당히 지금 독보적인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장비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아무래도 실적적인 측면에선 그렇게 큰 실적 호전세를 보이지 못했지만은 올해,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상당히 좀 큰 폭의 투자를 한다라는 뉴스를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IT 업종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점진적으로 좀 바닥을 탈피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상향으로, 그러니까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현재 기대가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바라보신다면요. 지난번에 2월 달에 거래가 한번 터지고 2월 말에 거래가 다시 한번 좀 터지고 주가 상승이 좀 있어 왔죠. 근데 이제 481선,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저항대를 앞두고 나서 그러니까 소폭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크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밑꼬리가 달렸다라는 거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매도세가 많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매수세, 그러니까 지금 상승시키려고 하는 매수세가 좀 유지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선에 대한 이탈이 단기적으로 없다면 윗방향으로 보시는 게 좀 맞다. 근데 이제 오늘 매수 타이밍 같은 경우는 27,500원에서 27,800원 구간, 그러니까 소폭 조정이 좀 나오거나 아무래도 현재, 그러니까 어제 종가 부근에서 일단은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관점이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전고점 3만 원까지 좀 전고점을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 손절가는 26,000원에 대한 이탈이 있다라면 손절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일단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IT 부품업체의 강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반도체 값이 반등이 서서히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동사가 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오테크닉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대응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즌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와 함께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혼돈의 2012년 임진년 해법 제시라는 주제로 열리는데요. 오는 3월 31일이죠.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열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굿모닝 대박 예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